기업 총수가 어떤 판단을 하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을 했다. 배임죄로 많이 의율이 되는데요. 최근에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배임죄 폐지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랑의 판검사 출신 변호사 최승현입니다. 오늘은 배임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배임죄를 폐지해야 되느니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배임죄가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배임죄 폐지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 배임죄가 어떤 문제점이 있고 배임죄에 관해서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배경에 관해서요. 우리나라 배임죄를 살펴보면 형법에 일반 배임죄도 있고요. 업무상 배임죄도 있고 상법상의 특별 배임죄도 있고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그 금액에 따라서 가중처벌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왜 배임죄 폐지 얘기가 나오게 됐냐? 최근에 상법상의 특별 배임 규정에 관해서 상법 개정 논의가 있었습니다. 주식회사나 일반 회사에 있어서 회사 이사의 충실 의무 규정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들에게까지 다해야 된다는 취지로 규정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 논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주주들에게까지 이사들이 충실 의무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주가가 떨어진다거나 해서 주주들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을 할 경우에 오너를 상대로 상법상 특별배임죄로 처벌해달라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많아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계나 경제 총수들 입장에서는 극구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재계에서 상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 극구 반대를 하니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입장에서 이 상법 개정을 논의하던 중에 금액에 따라서 배임죄를 가중처벌하는 이런 규정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발언까지 나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배임죄 규정 구조를 한번 볼까요? 배임죄는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하는 경우 배임죄에 해당이 됩니다. 법 규정상으로는 형법 제355조 그리고 상법 제622조에 규정을 하고 있고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경법 3조에서는 피해 금액이 5억에서 50억 사이인 경우 또 50억 이상인 경우에 따라서 형을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저는 검사도 거쳤고 판사도 거쳤지만 법률가들이 가장 고민하는 죄가 배임죄 아닌가 싶어요. 법률 구조상 이 죄에 해당하려면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돼요. 벌써 여기서부터 복잡해지는 게 회사의 대표이사가 경영 판단을 해서 사무 처리를 하게 된다 할 경우에 그게 자신의 업무인지 회사의 업무인지 거기서부터 다툼이 시작이 됩니다. 이미 대법원 판례는 타인의 업무와 자신의 업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 본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혼재가 돼 있지 않더라도 이건 내 업무예요 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타인의 업무인지 구분하는 것부터가 법률가들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일반인들이 느낄 수 있는 경우는 뭐냐면 이중매매가 있어요. 타인한테 부동산을 팔았는데 이 부동산을 내가 다른 사람이 더 비싼 가격을 준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내가 처음에 계약을 했던 사람한테 등기를 넘겨주는 의무가 계약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내 업무인 건지 아니면 타인을 위해서 처리하는 타인의 업무인 건지 이게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 경우에 지금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거든요.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배임죄는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은 뭐냐? 임무에 위배하여 라는 부분이 법률을 위반한 정도에 이르러서 내가 임무를 위배해야 되느냐 아니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는 이 사람이 임무를 위반한 걸로 보여 라는 정도여야 되느냐. 물론 대법원 판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런 의문이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판단을 한 건데 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이게 과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거냐. 여기에서 또 다른 다툼이 발생을 합니다. 다음 문제는 사실은 쉽죠. 내가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거나 제3자가 이득을 취득했거나 회사에 손해가 발생을 했느냐. 그런 문제들은 앞서 두 가지 문제에 비하면 비교적 쉬운 문제입니다. 기사에서 많이 보는 경우가 대기업 총수들 구속되고 재판받고 하는 경우가 배임 내지는 횡령 관련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자금 조성하게 되면 당연히 회사 자금을 다른 방법으로 빼돌렸기 때문에 횡령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임무에 위배해서 자금을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배임도 문제가 걸릴 거란 말이에요. 배임죄
배임죄라는 구속요건 자체가 다툼이 많은 죄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에 일반 배임죄도 있고 업무상 배임죄도 있고 상법에 특별 배임죄도 있고 특경법에 가중처벌도 있고요. 외국 입법례를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법계가 독일에서 유래된 대륙법계를 따랐다고 합니다. 그럼 독일법을 살펴볼까요? 독일은 형법상에 일반 배임죄만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도 없고요. 상법상에 특별 배임을 처벌하는 죄도 없고요. 가중처벌하는 법도 당연히 없고요. 가까운 일본을 볼까요? 일본은 우리하고 비슷한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형법상 일반 배임죄도 있고 업무상 배임죄도 있고 상법에서 얘기하는 특별 배임죄도 있습니다. 다만 금액에 따라서 가중처벌하는 특경법 같은 규정은 없습니다. 영미법을 볼까요? 영국, 미국은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일반 형법상의 배임죄도 없고요. 특경법상의 규정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주요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적어도 금액에 따라서 가중처벌하는 법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대기업 총수들이라든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경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경제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복현 원장이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적어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급속한 경제 발전을 추구해오면서 기업 총수들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결단을 함으로써 회사를 이끌어가는 구조로 지금까지 운영해왔고 그런 경영 판단을 해서 성공을 했으니까 대기업이 되고 재벌이 돼 왔을 텐데요. 만약에 그런 경영 판단이 실패를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주가가 떨어지면서 주주들한테 손실을 가할 경우에 과연 그 판단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실패했다고 해서 배임죄로 논의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특수성과 맞물려서 배임죄를 어떤 식으로 다시 정비를 해야 될지 입법론적으로는 좀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배임죄에 관해서는 저희 법률가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그만 기업체에서부터 큰 기업체까지 운영하는 모두의 고민 사항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는 분들도 배임죄가 어떤 죄인지 이 영상을 통해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고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랑의 최승현 변호사였습니다.